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안성의 폴리우레탄 본행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우레탄 제품에 불이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강한 불꽃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의 폴리우레탄 본행제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36분쯤. 이 회사 3공장 B동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건물 2동 가운데 한 동은 모두 탔고 한 동은 일부 탔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표면을 가려내는 연마기로 집진기 닥트 보강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정상 조업은 하지 않았는데 내부에 그런 이제 일부 시설을 보강 작업을 하다가 아마 그런 불씨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착화된 걸로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불은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 반쯤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안성소방서는 소방관 등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헬기에다 고가차, 굴절차까지 동원했지만 진화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불은 창고에 쌓여있던 완제품인 폴리우레탄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단열재 종류인 LNG 선박용 폴리우레탄 분행제 판넬을 생산하고 있는데 보관돼 있던 완제품에 불이 붙어 화재가 커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처음에 화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폴리우레탄 재질 자체가 불이 농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재질이고, 더군다나 이제 공장 구조 자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내부로 그렇게 직접 진입 또는 이제 우리 소화 용수를 그렇게 투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안성소방서는 불을 끄면서 발생한 화재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성시에 방제 요청도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반대 입장을 확고히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원 오산과 함께 구성한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에서도 군공항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티브로드 수원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먼저 국방부가 화성을 비행장 이전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화성시가 반대할 경우 진행될 수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방부가 이건 무책임하게 행한 것이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화성시장의 입장에서도 저는 군공항을 수용할 수 없다. 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해안 지역의 생태 보호를 위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9만 7천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미래 생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군공항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몇천 년, 몇만 년 써야 될 이 공간을 훼손할 수 없다. 공항 주변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수원 지역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수원 군공항 때문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없다며 소음 피해가 있을 뿐 안전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는 어디에서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없는 데 있으면 안전하고 사람이 있는 데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 이렇지 않습니다. 최근 오산 수원과 함께 구성한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에서도 군공항 이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군공항 같은 사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빼고 논의를 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군공항은 뺀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한 논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공항은 오지 않고요. 사전에 군공항은 서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서 시장은 현재 예비 이전 후보지를 철회하고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점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내년 중반 예정된 고생역 개통을 앞두고 일대에서는 요즘 도로 공사도 한창입니다. 수원시에서는 역 주변 주택 일부를 허물고 길을 정비해서 산업단지로 오가는 교통체증을 줄이고
걷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철도 공사가 한창인 고색역 일대입니다. 1년여 뒤면 열차가 개통될 예정이지만 웬일인지 지역 주민들은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갑자기 도로를 확장한다는 수원시의 계획 때문입니다. 이곳 고색동 주택가의 도로는 차들이 양방향으로 오가고 주차도 가능한 너비인데요. 수원시에서는 주택 일부를 헐고 이 도로 폭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10m인 도로 폭을 배로 늘리면 헐리게 될 가구는 20여 곳입니다. 최근 마을에서 관련 간담회가 열렸는데 정작 피해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의원님들이랑 자체위원장님들 그분들만 데려다 놓고 한 달 했었대요. 할라는 거라 그러더라고. 주민들한테는 말을 안 하고. 오랫동안 묶여있던 재개발지구 지정이 2017년 해제되면서 낡은 주택을 최근에 보수한 이들도 많아 반발이 더 거셉니다. 다시 짓고 뜯어서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올해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몰라서 갑자기 들었을 때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시청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주민들. 파악이 우리가 아니야. 설명이 누구한테 난 모르겠어. 난 연락 받은 적도 없고. 나중에 그러긴 그렇지만은 설명에는 엉뚱한 피해자는 저희. 수원시는 고색역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까운 수원 산업단지로 가는 유동인구를 감안할 때 현재 마을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로 폭을 늘리고 자전거와 사람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려 했다는 입장입니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주변 교통이나 보행자들 앞으로 개통하고 나면 빌라 다 들어서고 나면요. 나중에 거기 활성화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에 주민들은 동의도 없이 도로를 확장하는 건 오히려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일대의 여건이나 역 개통 이후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도로 계획을 세웠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 여기 생겨서 뭐 20명 다니겠다, 30명 있다.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를 보여줘야죠. 우리 설명을 해줘야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이런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설득시켜야죠. 근데 그런 자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을 설득하지 않는 이런 시정 행정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수원시는 다음 주 안에 공고 절차를 밟으려 했던 고색동 도로계획 변경안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색동 도로계획 변경안에는 인근의 보행자 전용 도로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 또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인 사전 논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한 수원시. 하지만 소통행정, 사람 중심을 중시하던 지자체의 가치를 위해서라도 시민과의 소통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6월부터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더라도 점주가 가짜 신분증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처벌을 면해주는 새로운 법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짜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별기를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맥주집입니다. 가게 입구에 가짜 신분증을 찾아내는 장비가 있다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사진을 대조하는 기존의 방법이 쉽지 않아서 신분증이 없는 손님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기계를 도입한 겁니다. 미성년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이가 있고 그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신분증 위변조 등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최소 영업정지 1개월에 과징금까지 부과하던 처벌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겁니다. 처벌 면제 규정이 생기면서
아예 신분증 판별기를 도입하려는 가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위조해갖고 막 사러 오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딱 집어넣으면 위조인지 아닌지 아니까는 우리가 이제 판매해도 되니까 안심하고. 신분증 판별기의 가격은 대략 80만 원 정도. 경기도는 소상공인이 판별기를 구입할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신분증 위변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과 시간상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억울한 자영업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연매출 15억 원 미만이고 근무자가 2명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판별기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는 우선 선착순 1,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최근 3개월 동안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가수와 방송인 등을 포함해 805명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은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 박희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마약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8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8명을 구속했습니다. 집중 단속에서 검거한 마약 사범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93명보다 2배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 중에는 가수 박유천 씨와 재벌가 3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 방송인 하일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씨는 황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황 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이 더해져 역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인 하일 씨도 지난 3월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대형 유흥업소 등의 불법 행위 단속도 벌여 성매매 사범 59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사범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집중 단속 기간 이후에도 유통책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두 보좌관이 알아서 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 의원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당한 형량이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 등 19명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모두 11억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사업가로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사수주 청탁 등과 함께 뇌물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에 징역 7년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도 11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 서부권 7개 지자체를 하나로 잇는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주요 관광지를 둘레길로 연결할 계획인데요. 6월 중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서해안 주변의 7개 지자체가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평택과 화성, 안산, 부천, 시흥, 김포, 광명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출범 첫날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경기 서부권 둘레길 개발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에 연구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년도 협의회 잔액으로 추진 가능한 경기 서부권 둘레길 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용역에서는 7개 지자체의 기존 산책로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시장들은 서부권의 특성을 살린 계획이 연구 용역에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자연 경관만 보고 연결한다면 특징 없는 둘레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광산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포 서부권만 갖고 있는 둘레길이 조성될 수가 있겠다는. 화성의 놀이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특색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차원의 그런 외국 국내외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는 경기 서부권에서 관광지에서 2박이든 3박이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연결되게 잘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예요. 경기 서부권 둘레길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인 만큼 일부 지역이 소외되거나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춘천과 또 광명은 거기를 더 추가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리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인들의 조금 전에 의견 주신 내용들을 기본 계획에 수립하도록 하고.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는 둘레길 연구 용역에 이어 내년에는 남북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졸 실업자 수가 급증했는데요. 전공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시 의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안양과 인근 지역의 3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을 하게 되는데 수백 명의 구직자가 몰렸습니다. 안양시와 고용노동부, 성결대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채용박람회에서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첫 직장이 제대로 그렇게 제 전공하고 매칭이 안 돼갖고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라도 이제 이직을 할 때 제가 전공했던 분야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려고 지금. 대학 전공과 다른 직업을 구했다가 다시 전공과 관련된 직종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양대학교는 매년 전공 설계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공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선배와 교수, 전문 강사들이 코치를 해줍니다. 캐릭터 디자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던가 콜라주 디자인을 해서 그 어도비 프로그램에 입문을 시작하고. 성결대학교의 경우는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직무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에게 어떤 직무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을 이겨내기 위한 학생과 대학, 지자체 등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대한가수협회 용인지부가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용인지부는 어제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출범식과 함께 정우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출범과 함께 회장을 맡게 된 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역의 가수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출범식과 취임식에는 협회 관계자와 지역 가수,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대한가수협회 용인지부는 지역 가수들을 위해 독자적인 단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가칭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사업 설명회를 서울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설명회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사업을 포기한 대학교 용지인 가칭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의 개발 방향과 사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 부지에는 4차 산업 관련 대학과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의료시설 등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올해 안에 대학교 용지 사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햇빛도 강해지는 요즘, 외출 전 선크림은 필수 중의 필수. 그래서 오늘은 자외선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켜주는 올바른 선크림 사용법과 함께합니다. 먼저 선크림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하게 되는 것이 SPF 지수인데요. 보통 25에서 30 사이의 제품을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피부가 건성의 경우에는 수분이 많은 크림 타입을, 지성인 경우는 오일 프리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선크림은 언제 바르는 것이 좋을까요? 선크림은 세안 후 기초 화장을 한 뒤 메이크업 이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고 얇게 발라줘야 밀착력이 좋아진다는 것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선크림의 유통기한을 아시나요? 미개봉 선크림은 2-3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지만 작년 여름에 한 번 사용했다면 피부 트러블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큼 클렌징도 중요한데요. 피부에 남은 선크림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 잊지 마세요. 피부 노화의 주범 자외선, 이제 매일매일 선크림을 바르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